국가장학금 신설과 장학기준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저는 장학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장학금과 다른 저소득층 장학금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매우 잘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부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학우분들이 계시고, 그 부분은 사실 성적 장학금 혹은 그 장학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4분위부터 시작해서 애매한 6분위 정도까지 계신 학우분들이 가장 큰 이런 불만족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혹은 어떤 장학금이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저희 만약 당선된다면 장학팀과 먼저 논의 끝에 장학금을 뚜렷한 기준을 둔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장학금 기준도 저는 학우분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학금이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장학금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그 장학금이 부족해서 이제 장학금 사각지대에 있는 학우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애초에 제가 이제 주문이나 이제 전학대회에서 나온 얘기처럼 이제 성신이 장학금의 기준이 애초에 모호하고 그 단과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수도 다르고 받는 수의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그러면은 화성학 후보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과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과대 혹은 과마다 이 장학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심사가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과마다 혹은 단대마다 이 장학금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 기준들을 학우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체나 다른 기구를 통해서 명확히 한 후 그것을 공지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 선물 리액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학금의 지금 성신이 장학금의 배경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성신이 장학금 중에 성적 100%로 돼 있는 장학금은 없고요. 그 성적과 학생 기여도가 플러스가 돼서 학과마다 다른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점이 다 달라도 다른 장학금을, 학점이 다 같아도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기준이 일단 구체적이지가 않다, 이때 기준이 저에게 알려진 게 없다라는 거를 먼저 알았고, 중앙운영위원회 때도 이 얘기에 대해서 했고 전학대회 때도 이 얘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논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전학대회 분들하고 같은 의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 진행한 게 기준을 구체적으로 하고 여러분들께 밝혀라 라는 거를 요구할 거고, 그리고 학과별 특성이 다양한 거에 대해서 성적 100%로 돼 있는 장학금을 신설해 달라, 이런 두 개의 요구안을 전학대회 때 의결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수를 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만약에 총학생회장이 된다고 하면 단과대별로 교합소통위원회를 열어서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게 하고, 이 기준을 전체 학우분들에게 공개를 하여 학우분들이 성적 장학금을 받을 때 조금 더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혹은 성적만으로 100%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미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안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학생회가 된다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저도 전학대회에서 찬성을 한 바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은 얼마 전 있었던 이사장, 총장 연봉 인상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경희성 이사장의 횡령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사회에서 이사장 연봉을 1억 원 가량 인상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장 개인 비리와 학내 재정 문제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김 전 이사장이 연봉을 올린 것은 그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게다가 1, 2심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나올 걸 알면서도 김 전 이사장과 이사회가 연봉을 올린 것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바로 김 전 이사장 딸인 유자은 현 이사장이 선출됐고 연상된 연봉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장 역시 1억 원의 연봉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내에서 재정 문제로 말이 많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패널분들의 질문 있겠습니다. 네, 건대신문입니다. 이사장 총장 연봉 인상에 관해서 건대신문과 기성 언론에서도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학계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대 곁에 선본 브로슈어를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자칫 총학생의 임기 기간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대 곁에 선본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리액션 선본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한번 리액션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총장님의 그 1억 원 연봉이 인상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등록금이 관여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사장님에 대해서 등록금이 1억 원이 인상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이분들의 등록금이 인상됐는지 그리고 1억 원이 인상이 됐으면 우리 학우들의 등록금이 들어간 건지 만약에 등록금이 들어갔다면 왜 이분들의 연봉이 인상이 된 건지 이런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안 다음에 학우 여러분들께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안을 밝혀서 학우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적절치 않게 그런 식으로 연봉 인상에 사용했다고 하면 저희는 학교를 충분히 비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주시기 네, 저희 바랍니다. 건대신문에서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총장 연봉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이제 본부집과 예산과 연결돼 있지만 이제 김경희 전 이사장 연봉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재단의 예산이라서 이제 연관성은 없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 이사장이 이제 횡령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연봉을 올렸다는 그 사실 자체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우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그럼 김유진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2차 리플렛을 보신다면 저희 학교 법인 비판에 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육부에서 2017학년도 2월달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사업에 세칙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총장이나 이사장이 파면됐을 시에 재정적으로 학교에 감면을 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일단 이번에 이사장이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는 이번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감축될 예정이고 확실하게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축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자료 조사를 하고 만약에 감축이 됐으면 그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학교 측에 비판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질문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추가 질문 없으면 이제 선본 그대 곁에 답변 듣겠습니다. 짚어주신 것이 정부가 너무 오래 지나서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 맞으신가요? 저희 가장 안타까운 지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는 것은 이런 중대한 사건이 사실 저희 선본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보공개 청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내에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의 제기가 답변되지 않았을 때 아까 전에 우려하신 것처럼 법적인 대응이라던가 그런 것을 해야겠지만, 학우분들께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작이고, 사실 이 논의를 학우분들과 함께하고 학우분들에게 알려나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그대 곁에 선보는 즉각적으로 소통하면서 이것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정보공개 청구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30일 내내 뭐 답변을 학교 측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게 거부를 하면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면은 이제 형성학부국에서 브로셔를 보니까 직접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잖아요. 그럼 직접적인 이제 법적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마이크가 계속 이상해가지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브로슈에 적은 것은 저희가 학우들과 한 약속이고 학우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데, 총학생회가 돼서 할 수 있는 것과 총학생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요청 같은 경우는 개인이 모두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학교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이 나왔을 때는 이의 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답변에 따라 답변이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에서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학교가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 학우들에게 알린다거나 법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고 법적인 방법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ABS 질문 받겠습니다. 네, ABS에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그대 곁에 선본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선본에서 제공한 1차 브로슈어에 총장, 이사장 연봉 인상에 대한 언급이 8회나 있었는데요. 총장과 이사장의 연봉 인상분 2억이 법인 전입금을 통하여 오롯이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하시고 주요 공약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막대한 돈이라면 법인 전입금으로 치환되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건데요. 연봉 인상의 관행을 막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법인 전입금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학우들에게는 총장과 이사장 연봉 인상분이 직접적인 학생 복지로 사용되게 하겠다는 듯이 읽힐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취지로 총장과 이사장 연봉 공약과 학생 복지 사업 공약을 연관시켜서 한 페이지에 작성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억이라는 금액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과 이사장 연봉 금액이 이렇게나 큰 금액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잠시만요. 그 공약으로 표현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학생회 혹은 학생 자치적으로 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는 항상 많은 이들의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 반 혹은 동아리 자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간 문제, 공간 개선 문제 등에 있어서 돈이 없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단과대 통합 관련해서도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는 계속 돈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 2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문점 제기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단순히 이렇게 쓴 것이 정말 부정하다라고 것을 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의 예를 들까 하는데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총장에 문제가 있었고 총장의 지속적인 문제와 법적인 제기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총장을 끌어내렸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 문제가 정말 문제 제기가 되고 학우분들이 공감하고 학우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학생회가 이런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을 한 페이지에 총장, 이사장 연봉이 인상된 이역이 학생복지 사업 공약과 오롯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글을 거기 브로슈어에 올려주신 건지 학생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내드린 겁니다. 그렇게 읽힐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인 전입금을 100% 지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시간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앞선 답변이랑 비슷한 답변인 것 같은데 사실 총장 연봉이 교비고 그리고 이사장이 재단입니다. 그래서 총장 연봉은 교비에서 나간 것이 맞고 이사장 연봉은 앞서 적혀져 있는 것처럼 법인 전입금을 통해서 유용될 수 있는 금액이긴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다라는 저희의 열망을 담은 그 브로슈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개인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각 선본 후보자들이 서로에 대한 자질 검증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토론 규칙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각 선본당 총 3번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최종 변론 시간이 선본당 각 1분씩 주어집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준비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